자, 그러니까 이런 실제 개수, 이걸 개수라 그러거든. 개수. 요거는 미지수. 미지수라는 말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야.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수라는 뜻이지, 그지? 그런데 이거는 이 개수가 정확히 있는 건 풀었다, 그지? 풀었는데 이 근의 공식은 유도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근의 공식을 유도할 줄 안다는 것과 이런 특별한 어떤 문제를 풀 줄 안다는 것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 이런 거를 첫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저거 하나 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대단한 거야. 봐봐. 요거는 우리가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되잖아. 그지? 따라오고 있니? 그럼 A에다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러면 요거의 2배인 거, 요거의 2배인 거에 A를 하면 요게 맞춰놨거든? 중간에 요 A분의 B, X 맞춰놨거든? 그러면 요거를 제곱한 것이 여기는 없는데 여기 만들어놓은 거잖아. 그걸 빼줘야 돼. 그러니까 A 곱하기, 요 앞에 A 곱하기 4A 제곱분의 4A 제곱분의 B 제곱. 요만큼 여기 만들어놨거든. 그걸 빼줘야 돼. 그래야 이게 제자리를 찾는 거지. 그리고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거 약분되고 4A분의 4A분의 B제곱이 되잖아. 그지? 네. 이해돼요? 네. 그럼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에다가 요 C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이항되면, 넘어가면. 그러면, A로 나눠주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죠? 아니, 요거 제곱인가? 네. 제곱은. 그럼 제곱을 떼주면, 제곱을 떼요. 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되는데, 계산을 빨리 해볼게요. 전체 루트인데, 위에는 루트를 놔두고요. 밑에 거는 내 계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루트를 한 거를 탁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한번 적어볼게요. x는 2a분의 이게 넘어가요. 요게. 그러면 2a 부분 같잖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죠. 이게 b가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자네가 알고 있는 그거 맞아요? 같아요? 근의 공식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부가 왜 중요하냐? 이 문제를 푸는 거하고 이 근의 공식을 유도할 줄 안다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즉,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푼 거예요. 이런 특별한 2차 방정식 100개를 푸는 능력과 이런 근의 공식을 유도할 줄 아는 능력은 이거 100개의 가치보다 더 좋아요? 더 나빠요? 훨씬 대단한 거죠.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자네가 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수학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잖아. 수학과 가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수학과 2차 방정식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수학과를 가고 싶다는 것에 대한 어떤 지금 뭐 상담이 돼버렸는데, 수학자가 하는 일, 수학 시험을 치는, 수능 시험을 치는 것과 수학과를 가서 수학자가 되는 것 사이에 그 차이가 있다고. 그 차이가 뭐냐? 수능 시험이든 중학교 중간 기말고사는 이 특성한 문제를 풀고 점수를 받는 거고, 수학과를 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에 대한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궁금증을 느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이게 사실은 책에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건 관심을 안 기울이죠.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것보다 이게 수만 배 영향력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 다 이해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A가 0이 아니다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X 이퀄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답이 있잖아요. 답이 딱 하나 있죠. 그죠? 물론 뭐 A가 0일 때는 뭐 부정이나 불능 이런 걸 논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야기 너무 길어지니까 아주 자네가 수학과라고 말했으니까 그게 적합한 말만 해야 이게 끝날 수 있어. 오늘 집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하고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1차 방정식이 제일 간단한 거고 방금은 2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한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해야 일반해. 이게 뭐 3학년 일반 이런 말이 아니야. 일반이 있고 특수가 있어. 일반의 반대는 뭐라고? 특수야. 그럼 네 생각에 일반이 대단히 가치가 있을까? 특수가 대단히 가치가 있을까? 왜? 특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맞아. 아까 네가 푼 문제는 특수한 케이스야. 그지? 근데 근의 공식은 일반이야. 그래서 일반이라고 하는 게 훨씬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게 말하자면 1차 방정식의 일반해라고 할 수 있어. 일반적인 거. 2차 방정식의 일반해가 그 근의 공식인 거지. 그러면 3차 방정식도 3차 방정식도 A가 0이 아닌 경우에 이것을 풀면 이것을 이렇게 개수가 미정인 경우에 개수가 미정인 경우 개수가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풀어서 x 이퀄 뭐라고 나오면 x 이퀄 뭐 어떤 답이 나오잖아. 이걸 풀어버리잖아. 그러면 모든 3차 방정식 다 푼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3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근데 3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이 있어. 고등학교 때 안 배워. 대학 가야 나와. 안 나와. 4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다 없다? 있다. 4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어. 진짜야. 있어. 5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일반해. 있다 없다? 내 표정을 봐봐. 있다 없다? 없다야. 5차 이상의 방정식은 일반해가 없어. 그걸 증명해놨어, 수학자들이. 천재들이. 그런데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에 일반해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진짜 일반해를 구한다? 진짜로 아주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실제로. 그런데 5차 방정식 이상의 일반해는 없다라는 것은 무슨 뭐 없기 때문에 그 없다는 것을 상당히 기하와 섞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수학으로 돼 있다고. 나도 여기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오차 방정식 이상의 일반에는 없다. 근의 공식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 얼마나 힘들겠어. 오히려 봐라, 특수한 방정식 푸는 게 제일 쉽지. 일반해를 찾는 거, 이자에서 일반해를 찾는 건 좀 어려웠지. 너도 잘 못했지. 근데 3차 방정식 일반해가 있다라는 건 조금 더 그래도 낫다. 근데 5차 방정식 이상은 일반해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건 더 어려워. 정말 천재들이 하는 거지. 그게 수학과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수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단순히 수학 문제를 잘 푼다라는 걸 갖고 수학과를 가면 낭패를 보기 쉽지. 실제 수학과 가서 좌절하는 경우 많아요. 저기 한 명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수능 문제 이런 게 아닌 거라. 내 말 알아듣겠는가? 전혀 달라.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해도 그거하고 대학 수학은 전혀 달라. 그 다음에 뭐 네가 수학에 대해 관심이 있다니까 정말 네가 수학에 대한 관심에 있다면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수학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뭔지 지금 그거를 강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수한 것보다 일반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강한 지적 호기심이 있느냐라는 걸 말했던 거야. 그 다음에 굉장히 쉬운 거 이야기해 볼게. 더 쉬운 거. 2차 방식이 더 쉬운 거. 초등학교 거 이야기해 볼게. 너 원의 둘레를 어떻게 계산해? 2파이 2 R. 왜 그런데? 원주율이라는 것 자체가 지름과 원주에 관한 비율이니까. 니는 그래도 조금 자세가 돼 있다. 자세가 돼 있어. 원주율이 원주율이 지름 원주의 길이 원이 둘레하고 그 지름 사이의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지름이 2R이고 원이 둘레를 뭐 L이라 그럴까? 그거를 원주율이라 그런다는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 숫자를 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걸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약 뭐 3.14, 1592 뭐 3.14라고 외우지만 이거는 초월수야. 초월수로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뭐라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그러니까 루트 2 같은 거는 무리수는 무리수야. 이것도 파이도 무리수야. 이것도 무리수야. 근데 이거는 대수적인 무리수고 이건 대수적이지 않은 무리수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야. 이거 더 알라고 그러지 마.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야기야. 즉 루트 2는 x제곱 이꼴 2의 근이야. x제곱 이꼴 2의 근. 대수 방정식의 대수적 방정식, 일반 방정식 있잖아. 2차 방정식이 해가 되는 이런 무리수는 대수적인 무리수라고 그래. 이 파이는 어떤 방정식의 답이 아니야. 그러면 x 이꼴 파이의 답이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고 대수적인 방정식은 이 개수가 유리개수가 돼야 돼. 실개수 유리개수 그러니까 2x 제곱 뭐 이런 거 있잖아. 요런 걸로 된 것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수적인 무리수야. 무리수도 다 다르다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파이가 안 나온다고. 이런 수를 초월수라고 그래. 하여튼 파이는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희한한 수야. 무리수는 같은 무리수인데 초월수라는 무리수라고.
그런데 자, 내가 지금 얘한테 이야기하려는 거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원의 둘레하고 지름을 나눴더니 파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파이라고 했는데 이건 일정한 수라는 거잖아. 그걸 물어보는 거야. 왜 일정한데? 네 봤나? 원이 있는데 여기 지름이 있단 말이야. 지름. 중심을 지나는 지름. 그러니까 뭐 원둘레가 있고 지름이 있단 말이야. 지름 2R이 있다. 원둘 L이 있는데 이걸 했더니 파이라고 일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작은 원은 작은 지름이 있고 요거는 L 프라임이 있고 요거는 지름이 또 뭐 요걸 라지알이라 쓸까? 이 라지알. 요거는 이 스몰 r. 그러면 요것분의 요거에 이 r분의 L 프라임하고 이 라지알분의 L하고 같다고 할 수 있냐 이거야. 이게 같아야지 그거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어떡할 거야? 내 말하는 뜻을 알겠어? 내가 너한테 무슨 호기심을 자극해 주는지 이해하겠어? 파이라고, 즉, 한 개의 숫자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냐, 이거야.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무나 쉬운 이야기를 하니까. 쉬운 이야기 맞지? 근데 내가,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것도 파이고 이것도 파이라고 내가 너 어떻게 알아? 하라고 물으니까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좀 이상하지, 그지? 네. 알쏭달쏭하지? 알쏭달쏭해, 안 해? 알쏭달쏭해. 그 알쏭달쏭함이 있어야 돼. 그 알쏭달쏭함이 있는 사람만이 수학을 할 수 있고 과학을 할 수 있는 자세야. 알쏭달쏭해야 돼. 이게 의문이 안 생기면 과학하면 안 돼. 자, 봐라. 이리 오거라. 여기 봐라. 모든 원은 땡땡이다. 뭘까? 두 글자. 그러니까 모든 삼각형은 땡땡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모든 원은 땡땡이야. 뭘까? 초등학생, 중학생, 집합은 초등학교 안 나와. 자, 이런 삼각형이 있고, 또 뭐 이런 삼각형이 있다 쳐봐봐.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유사성을 말하기 힘들어. 근데 원이 있는데, 요런 원이 있고, 여기 큰 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닮음이야. 뭐다고? 닮음이야. 이해하겠어요?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닮음이에요. 모든 원은 닮음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원을 여기 딱 놔요. 옆으로 본 거예요. 내가 옆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작은 원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옆으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원을 이렇게 옆으로.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큰 원 있잖아요. 큰 원을 이렇게 큰 원을 이렇게 놨어요.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닮았기 때문에 이 닮음의 초점이 되는 곳에 어디에 적당한 곳에 이 전구를 켜놔요. 불을 켜놓으면 요 작은 원의 그림자가 큰 원이 딱 되게 이게 가능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뭐기 때문에?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의 중심에다 전구를 딱 켜놓으면 요 그림자 여기 딱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 지름을 중심을 지나는 이 지름을 실로 딱 재요. 실. 철사라고 그래도 철사로 딱 재요. 그래갖고 요걸 요렇게 한번 둘러 요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 그 그림자가 요 철사의 그림자가 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철사의 그림자가 이게 그대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그림자가 여기에. 이해되겠어요? 그럼 요 행위를 하면 철사로 구부린 행위를 하면 여기 그림자도 똑같이 구부려져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진짜 철사를 구부리는데
여기는 그 그림자가 이렇게 구부려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요만큼 요 비치는 만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또 들어가고 또 그 철사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작은 원의 지름이 들어가는 개수하고 큰 원의 지름이 들어가는 개수가 쭉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일치한다. 이게. 뭐 한다? 일치할 거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나 여기에 큰 그림자 철사가 들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3개하고 조금 더 들어가. 그럼 여기도 3개하고 조금 더 들어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다? 일치한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 왜? 닮음이니까. 그 일치하는 수를 파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약속. definition. definition. 약속한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의 근본이 모든 삼각형은 이런 성질이 없는데 모든 원만 닮음이니까 작은 원에 작은 지름이 들어간 개수나 큰 원에 큰 지름이 들어간 개수가 일치한다고. 일치하니까 그걸 파이라고 한 개의 수로 약속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거는 뭐냐? 네가 알고 있는 것에 가장 밑바닥까지 가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 호기심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에 원 뎁스, 투 뎁스 들어서 가장 밑바닥까지 가면 뭐가 나오는가를 지금 탐구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너무 많은 이야기는 못하겠고 벌써 지금 한 50분 됐는데 원의 넓이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 볼게요. 원의 넓이를 이야기할 때 자네가 아까 막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원의 넓이 그러면 원이 있을 때 넓이를 모르니까 이거를 뭐 흔히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과서에 이렇게 뭐 피자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요건 R이잖아요.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반지름이고 요걸 뭐 요런 모양. 그죠? 요런 모양. 또 뭐 요놈은 뒤집고 뭐 이렇게 하죠. 그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거는 또 요렇게 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걸 쭉 다 모으면 이제 마지막에 뭐 요런 식의 어떤 모양으로 끝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식으로. 그런데 요 볼록볼록 한 거를 뭐 잘게 하면은 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거 다 더한 게 둘레니까 이걸 다 더한 게 둘레니까 2파이알이니까 요게 파이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R이니까 파이알 제곱이다. 이렇게 배웠죠.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거 진짠가? 이거 진짠가? 나는 이거 교과서에 이렇게 다 돼 있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수학자가 된다, 물리학자가 된다 그러면 그 책에 있는 것을 떠난 독창적 뭐가 있어야 돼요. 독창적 뭐가 시각이 있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항상. 넓이가 뭘까요? 대답해 봐요. 넓이가 뭐예요? 차지하는 크기. 넓이가 뭐예요? 이 넓이 이런 말이
그냥 어떤 관용어처럼 쓰이지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점이 뭔데 점? 점은 굳이 말을 하면 위치는 있는데 크기는 없는 거예요. 뭐는 있는데 위치는 있는데 크기가 어떻다? 없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위치가 있어. 위치가 있으니까 콕 찍었단 말이야. 근데 크기가 없대. 막 현미경하고 봐. 그럼 이 크기 녹겠어, 안 녹겠어? 나오지. 근데 수학에서는 위치는 있고 크기는 없는 것을 점이라고 약속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수학에서의 추상적 세계라는 거에 실생활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실생활에서 근거에서 나오긴 하되 실생활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극도로 추상해서 철학적으로 올라가 버려요. 철학으로. 그래서 점이니 선이니 면이니 이런 것들을 약속이 수학적 약속이 좀 철학적인 차원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 넓이라는 것도 굉장히 약속하기가 어려운 거다 이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제 넓이라는 걸 알죠. 관습적으로. 수천 년 전에도 나일강에 대홍수 안 하고 하면 삼각주가 다 이게 뒤죽박죽 돼버리거든요. 그 농토가. 그러면 자기 농토를 다시 되찾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전 넓이와 같아야 되잖아요.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그때 그럼 관습적으로 그 사람들이 넓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개념의 넓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회적 개념의 넓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 사회적 개념의 넓이라는 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너무 간단한 것일수록 있잖아요. 너무 단순한 것이죠. 너무 추상적이라서 명확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좀 있다고요. 근데 제가 넓이라는 거를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나일강에 농사 짓는 농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런 쟁기라고 농사 짓는 도구가 있어요. 또 도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줄을 매달아갖고 여기 소가 음매하는 소가 이걸 끌고 가요. 이 쟁기를 끌고 가요. 이 소가 끌고 왔어요. 이 쟁기가 A 미터예요. A 미터 쟁기 길이가. 근데 소가 B 미터를 갔어요. B 미터. 그래서 쟁기가 지금 소가 여기 갔고요. 소가 여기 갔고 쟁기가 이제 이렇게 됐다고요.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내 설명 따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A 미터잖아요. 근데 소가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쟁기는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몇 미터예요? B 미터를 갔다니까 소가 이렇게. 쟁기가 B 미터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관습적으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땅을 되찾고 싶어서 내 땅이 과거에 얼마였다. 그래서 새로 한 땅도 그만큼 달라고 주장할 때 보통 관습적으로 이 넓이가 얼마예요? A, B 미터 제곱이 되잖아요. 이해돼요? 이게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정의하기가 힘든 용어들이라고. 너무 근본적일수록 어렵다고. 일이 뭐냐 이러면 되게 어려워요. 일이 뭐냐고 설명해봐요. 되게 어려워요. 요거 대충 이해하겠죠? 관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죠, 그죠? 그럼 자, 이제 원으로 돌아와 볼게요. 원으로. 자, 원으로 해서 이 홍범준 저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게 쟁기예요. 여기는 고정을 시켜놓은. 요거는 중심은 고정을 시켜요. 중심은 딱 고정시켜요. 고정시켜놓고 여기 소를 딱 이렇게 매요. 그래가지고 여기 반지름이 R이거든요. 소를 탁 엉덩이를 때리면 소가 이렇게 쟁기를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소가 한 바퀴 돈 거리가 얼마예요? 2 파이 R이잖아요. 근데 봐요.
아까 넓이가 뭐냐면요. 아까 넓이가 다른 거 아니에요. 넓이가 전기의 길이, 곱하기 소가 이동한 거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아까 조금 전에 AB 미터 제곱 했잖아요. 그게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관습 그대로. 그러면 이 전기가 R이잖아요. 전기 R. 그런데 소가 이 파이를 움직였지만 전기가 다 균일하게 이 파이를 움직인 건 아니고 이 전기의 중심은 얼마로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잖아요. 0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움직인 점도 있고 이렇게 다 움직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가 움직인 거리는 소는 2파이를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작게 움직인 녀석은 얼마로 움직였어요? 0이죠. 그걸 그냥 평균을 내보자고. 그럼 얼마예요? 그래요. 이게 홍범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피자 그런 거, 피자 그것도 되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피자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요. 무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는 무한등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이야기한 거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 옛날에 농사 짓던 상식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죠? 이거는 초등학생 알아듣기 좀 오히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하려면 리미트, 극한을 써야 돼요. 극한. 고등학교는 리미트, 극한을 써야 돼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나. 그렇지만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넓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니? 라는 질문 던진 거예요. 넓이가 뭘까? 이런 질문. 원의 넓이를 이렇게 했는데 저 근사값이 정말 원이 되는가 하는 의문도 또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상해. 이것도 정말 뭐 그럴 것 같긴 해.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이 본질적으로 왜 파열적으로 나왔는가 상식과 결부해서 수학적으로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시각에서 뭔가를 볼 줄 아는 호기심, 힘, 추적하는 힘, 끝까지 가보는 힘, 그리고 다양성, 남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걸 생각하는 힘, 그게 창의성이지. 그래서 수학을 잘하고 싶다, 과학을 잘하고 싶다 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으로는 절대 수학과 과학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특수한 것보다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기울 수 있고, 더 근본적인 것이 뭔가, 더 근본의 근본. 그래서 그 원리의 밑바닥이 뭐고, 그 용어의 정확한 뜻이 뭐고, 오히려 철학적인 호기심까지 있을 때, 수학을 할 수 있고 물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수학 문제 잘 푼다, 그런 걸로 수학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수학자가 될 수 있겠죠. 있는데 응용을 한 여러 가지 학문이 있어요. 공대를 가려고 그러면 아까 특수한 방정식만 풀어도 뭐 공과대학에 문제 없어요, 오히려. 그러나 수학을 가고 싶다, 수학과를 한다, 물리학과를 한다면은 보다 본질에 대한 호기심, 탐구심, 열정,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끈기, 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이 순수한 물리학이나 순수 수학에 가면 오히려 철학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어요. 이 책이 서울대학교 수학과 2학년이 보는 책이에요. 서울대학 수학과 학생들이 보는 책이에요.
토하겠죠. 토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뭐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저기에는 어떤 특별한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서 이어져 있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새로 정의를 해요. 이어져 있다. 이어져 있다. 고등학교 가면 이어져 있다. 극한, 리미트 이런 걸 정의를 아주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하는데 저런 데 가면은 입실론 델타 메소드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런 걸 새로 약속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대학생들도 이해를 못 해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경험으로 대학 전공을 택하는 건 아니다. 대학 전공을 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네가 스스로 내가 오늘 말한 것을 참고로 해서 공부하는데 참고를 하고 자네의 지구력이나 인내력이나 탐구력이 그렇게 된다 생각하면 수학학과도 되지. 근데 그 판단 기준을 설명해 준 거야. 어느 쪽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응용으로 가려면 뭐 특별한 방정식만 풀어도 응용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순수한 수학이나 순수한 물리를 하려면 추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좀 도움 됐어요? 네. 응? 네, 엄청 네. 엄청 됐어? 그래.